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유찬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물려주자니 증여세,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화만 잔뜩 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일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혼을 하면 이런 고민들이 사라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이 살아온 부부가 이런 세금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꼭 사이가 나빠서 헤어지는 그런 이혼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금 때문에 이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상은 이혼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세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 분이 이혼을 하면서 이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 분할이고 하나는 위자료예요.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격의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배상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도 그렇게 크질 않고요. 또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찰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으로 이 위자료를 대신 줬다라고 하면 돈으로 줘야 되는 거를 대신 부동산으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으로 주면 이건 대물변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법에서 이거는 양도에 해당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게 주는 사람이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두 부부의 공동재산인데 명의만 한 사람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지금 되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나 증여세는 없다고 했고요. 다만 취득세도 사실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걸 지금 떼어가지고 와서 다른 배우자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래 내야 될 취득세의 50%만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6억 이하는 1%이기 때문에 50%면 0.5%의 취득세율만 내면 되는 것이겠죠. 자, 간단히 그 이혼을 하면서 부동산을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이가 안 좋아져서 파탄이 생겨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세금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사실상 그거는 서류상 이혼이라고 볼 여지가 많겠죠. 서류상 이혼을 했는데 실제 생활까지 이혼한 것처럼 완전히 남남처럼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법은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그것은 배우자의 영역에 포함시켜서 같은 세대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배우자인데 법률상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배우자는 아니죠.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지 사실상은 같이 살더라.
아, 근데 그 내용이 생계를 같이 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등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물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많고 사례가 많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결국 그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것이겠죠. 따로 떨어져서 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소득으로 같이 산다면 이거는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세무공무원이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사실상 그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 판단하면서 그 사실을 조사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한번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꼭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것 이상도 해당되는데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고 판단하고 조사를 하는지 이런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에서 발견된 사진인지 모르지만 이 사진에 보니까 이 이혼을 했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의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나오는 출입하는 외출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더라. 그것도 어떤 특정 연도에 이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혼을 했으면 따로 살아야지 왜 같이 사냐. 물론 뭐 아파트에 들락날락한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꼭 이혼한다고 해서 철저히 원수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우편물하고 택배를 보니까 여기는 내가 우편물을 받거나 택배를 받으려면 내가 우편물을 받거나 택배를 받을 주소지를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혼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배우자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우편물과 택배를 수령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은행 이용이에요. 뭐 돈이 있으면 은행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찾아보니 이혼을 했으면 딴 집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는 딴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배우자 집 주변에 있는 은행에서 예금 뭐 은행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주로 금융점 이용해서 은행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카드예요. 카드예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이혼해가지고 따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아니라 그 배우자의 집 주소지 근처에 있는 이 무슨 뭐 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식당이라든지 미용실 이런 데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생활 근거지가 이혼해가지고 따로 주소지로 주민등록대에 있는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또 주변 상황들을 표시하는 거고 실제로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나갔을 때 그때 보니까 같이 살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법률상 이혼하고 따로 산다라고 하고 물론 당연히 이혼을 했으니까 조심하겠죠. 따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많이 조심하지만 그게 완전히 파탄이 나서 이혼한 사람 같으면 얼굴도 안 보고 근처도 안 갈 텐데 이렇게 보면 이 우편물이나 택배 수령,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면 같이 산다는 정황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정황으로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블랙박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그렇죠. 또 뭐 자동차 그거 뭔가요? 통행 카드 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어떤 공적인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분이 어디서 살고 있으면서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황들을 살펴서 사실상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혼은 아직 안 했지만 사실상 가정이 파탄난 경우가 있어요. 아주 1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우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가정은 파탄나서 완벽하게 따로 살고 있고 생계도 완전히 달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는 아까는 서류상으로는 법률상으로 이혼했지만 사실상 같이 살면 건 배우자라고 본다고 했는데 그럼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이거는 배우자로 보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은 이렇게 그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여부를 묻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보면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즉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사실상 같이 산다면 그건 사실상 판단에 의해서 그건 배우자로 보겠다고 하는 건데 반대로 사실상 파탄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사실관계로 봐서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거는 법률상 배우자라면 가정이 파탄 났더라 할지라도 이거는 배우자로 보겠다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산 분할을 했을 경우에 재산 분할 받은 다음에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문제인데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남편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채 또는 뭐 남편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재산 분할에 의해서 부인에게 넘겨주었어요. 이때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이걸 갖고 있다가 이거를 제3자한테 처분한 거죠. 이때. 그러면 보유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느냐 또 취득가액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등기상은 이렇게 부인은 요때만 등기한 걸로 돼 있죠. 소유한 걸로. 그렇지만 세법은 이렇게 남편이 취득한 당시부터 보유한 걸로 이렇게 보고요. 취득가액도 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양도세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지만 보유기간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기에도 많이 해준다는 얘기고요. 예. 다만 이 예규 이혼과 관련된 예규를 보면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뭐 그 진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해서 이게 자기 지분의 재산 환원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내가 받는 것은 원래부터 일방이 그 자기 지분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위 여부, 실제로 그게 이혼을 사유로 인해서 재산분할로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는 이 진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해서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뭐 세금 때문에 만약에 세금 때문에 이혼을 해가지고 서로 따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야 이거 우리가 꼭 세금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냐.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새로운 혼인으로 봐요. 네. 새로운 혼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혼인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없었던 걸로 보는 거죠. 세법에서는. 예. 그러면 새롭게 혼인하면 남편이 한 채, 부인이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갖고 있는데 요거를 혼인으로 인해서 이제 합가가 되면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법은 혼인으로 인해서 두 배우자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가 합쳐서 두 세대가 되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팔은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1세대일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를 들어서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이 원래는 이렇게 그 남편 것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로 인해서 각자의 것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혼인으로 인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잘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혼인했다가 이혼해가지고 우리가 당면했던 종부세 문제라든지 또는 뭐 증여세 문제라든지 또는 양도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다시 또 불거지겠죠. 그렇지만 이 양도세는 재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으니까 이렇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걸 팔면 요거는 2주택자에 해당돼서 중과세를 받는데 요건 5년 이내 팔면 비과세를 받으니까요. 이런 걸 악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혼과 관련해서 이혼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혼을 사실상 이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뭐 사실상 파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